안녕하세요. 오늘은 ArcGIS 프로에서 레이블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이 한 5번째 녹화할 거예요. 녹화하고 지우고 마음에 안 들고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한 20시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좀 이해가 쉽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리곤 레이어를 불러와서 진행할 텐데, 사실 베이스맵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베이스맵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배경은 원하시는 색깔로 선택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포인트 레이어를 가져와서 포인트 레이어를 먼저 가지고 진행할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로지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니크 밸류 가셔가지고 이 타입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맷 올 심볼 해가지고 크기를 좀 키울게요. 그리고 갤러리 가가지고 색상도 바꿔줄게요.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간 점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점부터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블로 가는 방법은 피처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블 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이어 우클릭 하신 다음에 레이블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리스트 바이 레이블링 오셔가지고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블을 처음에 생성하시면은 무조건 클래스 1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피처 클래스 안에 뭐 대도시, 소도시, 중도시가 있을 때 이거를 레이어 자체는 하나지만은 그거를 타입별로 클래스 레이블링을, 스타일링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실 때 여기 오셔가지고 create label class를 하실 수도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은 이미 유니크 밸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create label class from symbology 하셔도 되고, 여기 오셔가지고 create label class from symbology 하셔도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시는 클래스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하시면 되는데, append to current label clas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래스 1에다가 추가를 하는 건데, 레이블 클래스 1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고, 스케일 레인지하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선택 해제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입 A, B, C를 위해서 레이블이 A, B, C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SQL 쿼리 눌러보시면은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타입 샘플 A, B 누르시면 샘플 B. 여기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더 추가하시고 이제 뭐 삭제하거나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에 있는 게 처음에 레이블 프로퍼티가 있고 C콜이 있고 비지빌리티 레인지가 있어요. 순서대로 여기에 있는 게 이 익스프레션이고요, C콜은 여기 있는 C콜.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이 레이블을 적용할 건지, 그리고 visibility range가 있습니다. visibility range 같은 경우에 피처 레이어도 있는데 레이블에서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visibility range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처 레이어를 한 20개, 30개를 가지고 있다 쳐요. 그러면 한 번에 그 레이어를 다 볼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 군, 구, 경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 단위는 어느 정도 주민을 하면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주거나 해서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는 양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드로잉 오더 가셔가지고 피처 레이어 클릭하시면은 여기 피처 레이어에 있는 이 비지빌리티 레인지하고 레이블에 있는 이 비지빌리티 레인지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데,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1만 축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를 35만 이상으로 바꾸면은, 이제 저희가 축적이 35보다 커지면은 레이어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주마웃 하면서 축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것보다 작아지면은, 그래서 10만 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안 그려줍니다. 그래서 줌인을 하다 보면은 10만보다 작아지면은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 단위에서 어느 줌 스케일에는 이 정도 내용만 보여줘라는 걸 하실 수가 있고, 클리어 리미트 하면은 다시 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레이블에도 똑같이 적용하는데, 레이블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움직이거나 할 때마다, 줌인 줌아웃 할 때마다 새로 그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연산을 훨씬 많이 요하는데, 이거를 한 가지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자면은, 저희 가져온 포인트하고 폴리곤 레이어를 끄시고 카탈로그 가셔가지고 여기 랜덤 포인트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줌 투 레이어 하시면은 이게 맥스 익스텐트로 줌인이 되는데, 단축키는 Alt 클릭하신 다음에 피처 레이어 이름 클릭해도 똑같은 기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레이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레이블 엔진 같은 경우에 에즈리에서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여기 맵에 오셔가지고 모어 클릭하셔도 되고, 레이블 오셔가지고 모어 클릭하셔도 같은 창인데, 기본은 스탠다드 레이블 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능을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맵플렉스 레이블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로 바꾸시면은 이제 작업 중이라는 이 상태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맵플렉스 레이블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레이블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패닝을 하거나 줌인 줌아웃 할 때마다 다시 연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 시간을 좀 늦추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필요한 어느 정도 줌인 줌아웃 됐을 때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비지빌리티 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도 작업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실수했다 하면은 여기 와서 레이블 파스를 누르시면은 레이블이 안 그려지는 거고요. 어느 정도 줌인 해가지고 이 정도부터 보여줘 해서 이런 식으로 일시정지를 푼 다음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맵 전체를 일시정지 시켜주는 여기 옆에 있는 버튼이고, 이거는 피처하고 레이블을 다 안 그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상태로 오시면은 일단 스탠다드 레이블로 바꾸고 정지를 풀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연산을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 포인트를 없앤 다음에 다시 저희가 하던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빨간 포인트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퍼티 창을 띄우고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거를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텍스트나 레이블 플레이스먼트에 있는 거를 선택하셔도 똑같은 창으로 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비지빌리티 레인지하고 시퀄 하고, 이제 레이블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피처 레이어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대신에 아케이드를 씁니다. 에즈리에서만 쓰는 방식이긴 한데, 이걸로 적용해주면 웹맵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모바일에서 쓰실 때도 에즈리 계통 안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이제 스타일링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에즈리 생태계에서는 생각보다 쓸만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뒤에 만약에 시티를 붙이고 싶으시면 플러스 하신 다음에 시티, 뭐 집 코드 넣어줘 하면은 집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콤마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따옴표 안에다가 콤마 스페이스 넣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뉴 라인을 넣고 싶으면 아케이드 안에, 파이썬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케이드에서는 텍스트 포매팅 뉴 라인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헬퍼 펑션들이 있어요. 뭐 어퍼라든가 proper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할 만한 것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볼로 넘어가시면은 이 상태로 그냥 진행할게요. 심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텍스트 포맷 제너럴로 오시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기능들입니다. 폰트를 바꾸고 폰트 크기를 키운다거나 여기 있는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템플릿도 제공하고요. 원하는 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키워가지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Enable Scale Based Siz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적에 따라 가지고 스타일을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말 지도를 많이 그리겠다 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Text Fill, Outline, Underline, Strike Through 이런 거 쓰시고 싶으시면 쓰시면 되고 텍스트 심볼 같은 경우에도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검은색이면은 아웃라인이라든가 헤일로를 주셔가지고 밑바탕에 어떤 색깔이 오더라도 보기 쉽게 하시면 좋고요. 이제 정렬 이제 클래스로 가서 뉴라인 다시 넣어줄게요. 그래서 정렬 좌측, 우측,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프셋 같은 경우에 이제 텍스트를 얼마나 오프셋을 줄 건지 포인트에서 이런 거 하실 수가 있고 로테이션, 헤일로, 섀도우, 그림자 주거나 이런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고요. 콜아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레이블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을 줘가지고 좀 더 밖에다가 레이블을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백그라운드라든가 기타 등등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여기저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자주 보는 걸 위주로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볼 시간이 많으면 그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뭐 이렇게 억누르는 거 아니지만은 그냥 과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그런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그래프로 가시면은 이제 워드 스페이싱 단어를 어떻게 나눠줄지 그래서 뭐 200%로 하면은 더 나눠준 거고요. 레터 스페이싱 말 그대로 캐릭터 얼마나 나눠줄지 그리고 이제 글자별로 이제 간격이라 해야 되나요? 이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왜곡을 줘가지고 더 작은 공간 안에 글자를 더 넣거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사이에 몇 포인트로 라인 스페이싱을 더 추가할 건지 기본에다가 20포인트를 추가하거나 그 다음에 multiply 하면은 2배로 넣어주거나 exactly 하면은 정확하게 몇 포인트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4포인트이기 때문에 24포인트를 넣으면은 에디셔널에다가 0을 넣은 거랑 같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ligature하고 kerning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에다가 공간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더 알차게 레이블을 넣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줌아웃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 샘플 B를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샘플 B를 클릭하신 다음에 클래스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을 ligature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한 40으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심볼로 가셔가지고 이제 한 60으로 해도 되겠네요. 보시면은 ligature하고 kerning이 적용이 돼 있어요. kerning부터 보자면은
이제 캐릭터 사이의 간격을 수정해가지고 좀 더 붙여주는 건데, 이거 딱 키시면은 이제 타이핑에서 T하고 Y 사이라든가 R하고 E 사이라든가 간격이 아주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kernings이고요. 그다음 ligature 같은 경우에는 FL이라는 게 FI 같은 경우에 이거를 좀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폰트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뭐 잠시만 찾아보면은 뭐 캄브리아 같은 걸 바꾸면은 ligature 하시면은 보이시나요? FL하고 F 끝에 살짝 붙는 거,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글 자주 쓰시다 보면은 이게 한글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폰트마다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draw glyph as geomet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타입가 라스터일 경우에 이거를 벡터로 그려줘, 또 폰트에 따라 하는 거고요. extrapolate baseline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라인 폴리곤이라든가 라인 피처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벗어났을 경우에 이거를 맞춰가지고 일직선을 계속 그어줄지, 아니면 이게 호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은 여기까지밖에 포인트 라인이 없지만은 대충 추측해서 동그랗게 그대로 그려줄지,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리프 힌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폰트 안에 글리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벡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있으면은 사용해달라, 그런 거고요. compatibility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걸 아크맵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soft type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문장 길게 썼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영어 문장이 한 캐릭터 13개로 되어 있어요. 6개 쓴 다음에 자리가 없으면은 끝에 하이픈 넣어가지고 이제 단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붙여서 써집니다. 그 기능이고요. 인덴트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뭐 인덴트, 포인트 옆에다가 몇 포인트로 인덴트 넣어주는 거. 그래서 first line, before, after가 있고요. 이제 internationalization 있어요. 이거는 샘플 C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건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와가지고 익스프레션을 코리안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40포인트, 한 60포인트로 해도 되겠네요. 너무 크네요. 40으로 할게요. 그리고 심볼로 온 다음에,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internationalization을 보기 전에 포지션을 보고 갈게요. 그래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를 기준으로 어디다가 레이블을 먼저 놔줘. 그래서 포인트 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있는데, 사실 스탠다드 맵 레이블은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0번 같은 경우는 블락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인트 기준으로 1시 방향을 블락하면은 이제 2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위에를 다 막아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번인 우측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레이블 웨이트 같은 게 있는데, 스탠다드 레이블 엔진은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모어로 간 다음에 use Maplex 레이블 엔진으로 바꿔갈게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탑 포인트, 탑 라이트 포인트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 기능들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다시 심볼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포지션으로 다시 가가지고 여기 있는 스택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스택 세퍼레이터가 스탠다드 레이블 엔진은 없는 기능인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다 나눠줘. 그래서 스플릿, 포스트 스플릿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에서 다 나눠줍니다. 코마 넣고 싶으면 코마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맥시멈 라인을 2개로 해줘. 그 다음에 맥시멈 캐릭터는 라인당
5개야. 그리고 미니멈 캐릭터는 2개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걸 3줄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어떻게 쌓일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3으로 바꾸고 이걸 2로 바꾼 다음에 internationalization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볼 가신 다음에 internationalization 오시면은 이제 text direction 왼쪽부터 오른쪽을 읽는다. 그 다음에 block progression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거나 밑에부터 위로 읽는다가 있는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right to left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캐릭터하고 글자에 따라서 특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국가별로 언어별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엔코딩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에서 internationalizatio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포지션에서 스태킹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이거를 다시 심볼 A로 가가지고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샘플 A에서 P에서 다 꺾어줘 하면은 펜실베이니아에서 4 스플릿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visible은 꺾어준 거를 보여줘 안 보여줘입니다. 그래서 P 하면 여기 P가 보이고 안 보이고 그 차이죠. 그리고 이제 P에서 나눠줘라고 했지만은 이미 3줄이고 캐릭터가 3개고 24개 안에 들어가면은 굳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레이블 조건들에 충족이 되면은 더 이상 force 해가지고 나눠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서 잘 들어가면은 굳이 하진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기능들은 포인트가 아니라 폴리곤을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보니까 폴리곤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 레이어를 끄시고 폴리곤을 키신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크 밸류로 바꾼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레이블을 심볼로지에서 가져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하시면은 일단 A하고 B만 놓고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게 기본 값인데 일단 C로 오시면은 이 폴리곤입니다. 첫 번째 옵션이 avoid holes in polygon인데 구멍이 있으면 거기다 레이블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걸 C 선택하신 다음에 체크 해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어도 거기다가 레이블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시면은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A 레이블이 지금 B 레이블 위에 그려져 있어요. Avoid overlapping label polygon as if hole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피처가 있으면 이것도 구멍이라 계산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레이블 그리지 말아줘 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피처에 안 겹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A의 레이블을 끄고 B만 가지고 다른 기능을 보여드리자면 place, fix, po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봤던 기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최고, 0번은 못 가고 9번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다가 폴리곤을 기준으로 레이블을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may place outside polygon boundary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레이블이 크기가 너무 커져요. 아니면 다른 거랑 겹쳐가지고 이제 이거를 폴리곤 안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A도 넣고 A 폴리곤도 뭐 75로 키운 다음에 하면은 A 폴리곤 레이블과 겹치기 때문에 B 폴리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하면은
이제 폴리곤 바깥에 레이블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레이블을 아예 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고요. 이제 나머지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레이블 하고 나서 여기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줄지. 스프레드 레이블이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글자 크기를 줄인 다음에 다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뭐 40. 그러면은 스프레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드 스프레딩 있고 캐릭터 스프레딩 있어요. 그래서 spread word 하면은 이런 식으로 200%까지 워드를 스프레딩하고 그 다음에 레터도 스페이싱을 해줘. 이런 기능들이고요. fill feature 하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나눠가지고 워드 스페이싱 한 다음에 여기상 다시 캐릭터 스페이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이죠. 그래서 최대한 폴리곤을 가득 채워줘.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받고 이제 여기서 오버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70으로 바꾸면은 이제 더 키울 수 있나요? 여기에 이제 레이블이 삐져나가잖아요. 피처 바깥으로. 이거를 몇 포인트까지 허용해 줄지. 지금 80인데 이걸 만약에 0으로 바꾸면은 레이블이 아예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80으로 하면 다시 피처 안에서 어느 정도 삐져나가도 상관이 없다.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버런을 만약에 뭐 10으로 바꿔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reduce font size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폰트가 기준 90인데 최소 4까지 0.5포인트 단위로 줄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맞춰보라. 이거를 만약에 0으로 바꾸면은 아예 폴리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폰트 사이즈가 아니라 아까 캐릭터마다 이 길이가 있다 했잖아요. 그 width를 90%까지 5% 단위로 줄여가지고 최대한 구겨 넣어봐. 이 기능이에요. 이거에 연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벌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reduce size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바꿔가지고 진행할게요. 이제 abbreviation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최대한 폴리곤 안에 구겨 넣기 위한 기능인데 이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alternative express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를 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버런이 뭐 10 밖에 안 된다고 바꿔놓고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B가 자기가 원하는 구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alternate expression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안 들어가니까 차라리 다른 문장을 넣어줘. 그래서 뭐 지지라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익스프레션으로 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고 아무리 바꿔도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안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alternate expression이고요. abbreviat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약어 사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모아 오셔가지고 abbreviation 딕셔너리 오신 다음에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new로 하신 다음에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폴리곤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폴리곤을 P로 바꿔줘. 그리고 타입이 ending keyword translation이 있어요. 엔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에 왔을 때만 바꿔주고 키워드는 앞에 왔을 때만 바꿔주고 translation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오든 상관없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translation으로 놓고 OK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딕셔너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다시피 Hi, I'm P라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다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lternate expression하고는 그려지느냐 안 그려지느냐 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abbreviation이 적용이 된 다음에 무조건 이제 최대한 구겨 넣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truncation이 있어요. trunc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마자 적용이 되는데 이제 캐릭터 A, E, I, O, U는 삭제를 해주고 숫자 0부터 9까지는 남겨줘. 그래서 워드가 한 캐릭터라도 괜찮다. 이걸 만약 2개, 3개로 바꾸면은 최소한 3캐릭터, 4캐릭터는 돼야지 이제 보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1로 바꾼 다음에 이제 A, E, I, O, U를 제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P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 P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L도 넣으셔도 되고 Y도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 상태로 보시다시피 이미 구겨 넣은 상태에서는 추가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더 크기를 키워봤자 지금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어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alternative expression, abbreviation, truncation 다 저는 쓰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다른 방식으로 레이블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이게 어디서 제가 모르는 행동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tacking order, font compressio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겨 넣을 때 어떤 방식으로 먼저 해볼까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적용되기 전에 어떤 거 먼저 해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포지션에 가가지고 이제 아웃사이드에다가 못하게 A하고 B를 하면 레이블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 키 넘버링이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값이 있는데 이거 글자 크기를 40으로 바꿀게요. A하고 B를. 그러면 이제 숫자 1하고 2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숫자 1은 사실 이거고 2는 사실 이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넘버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피처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숫자 1, 2, 3, 4 자동으로 넣어서 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건데 이것도 차라리 제가 레이블하고 이제 심볼로집 해가지고 직접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키 넘버링은 이런 기능입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여기 뭐 오시면은 키 넘버링도 이제 어떤 순서대로 무조건 새로운 숫자부터 시작해서 delimiter 숫자 몇부터 시작해서 최대 몇 가지 옵션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넘버링은 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마지막 duplicate을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D 같은 경우에 이게 하나의 폴리곤이에요. 그래서 멀티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블 D 선택하신 다음에 Label Largest Feature Part 하면은 가장 큰 폴리곤 하나만 레이블 해주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은 파트별로 다 레이블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Do Not Remove가 기본값이에요. Duplicate. 근데 Remove All 하면은 같은 내용은 하나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해주고요. Remove Fixed Distance로 하면은 이제 뭐 몇 포인트 안에 있는 것만 다 없애줘. 그래서 Search Distance를 500포인트로 바꾸면은 500포인트 안에 레이블이 또 있기 때문에 없애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Minimum Interval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뭐 20포인트마다 반복해서 써줘 하면 이런 식으로 레이블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미니멈 버퍼 기본이 15%인데 최대 50%까지 됩니다. 그래서 버퍼가 적용되는 걸 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어디 갔나요? 콜아웃 백그라운드 선택해서 보시면은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10포인트마다 따닥따닥 붙겠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이제 계산할 때. 그래서 레이블은 무조건 가장 끝에 합니다. 그래서 50% 버퍼를 만약에 뭐 15%로 줄이면은 좀 더 많이 붙겠죠, 레이블들이. 그리고 hard constraint 하면 무조건 15%로 나눠줘,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피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그리다가 얘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굳이 레이블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 오신 다음에 에어리어가 몇 포인트 이하면은 뭐 보여주지 마, 100포인트 이하, 이런 식으로 레이블 뒤에 레이블이 없어지는 거죠, 100포인트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줌인하면은 얘가 100포인트보다 크니까 레이블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하고 B로 다시 오신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서로 싸웁니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때 만약에 A 폴리곤을 크기를 키워요. 그러면은 여차저차 끼워 넣기 위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백그라운드 레이블로 바꾸면은 얘는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려줍니다, 원하는 그대로. 그리고 다른 레이블은 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가지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산이 돼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만약에 뭐 바운더리라든가 뭐 백그라운드 레이블이니까 투명도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놓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백그라운드 기능이고요. 일단 never remov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게 여기서 A 피처를 72로 놓고 포지션 가셔가지고 이걸 다 해제하시고, B도 똑같이 가셔가지고 해제하시고 이제 never remove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A하고 B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view unplaced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못 넣은 레이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는 상관없다, 일단 넣어줘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룰에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려줍니다, 레이블을. 그래서 정말 강제로 넣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블에 툴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제 여기 오시면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unplace 레이블 색깔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블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결국에는 지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능들이 많아요. 그리고 섞어서 쓰다 보면은 어디서 오류가 날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껐다가 켰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맵플렉스 레이블이 아니라 스탠다드 레이블로 놓고 사용하시고요. 이제 오셔가지고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여기는 레이블 플레이스먼트 샘플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역시 기본 값으로, 그다음에 템플릿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감을 잡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좀 더 추가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다시 이걸 녹화를 하든 아니면 추가해서 내용을 이제 녹화를 하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픽처 레이어 만들고 데이터 관리하고 심볼 로지하고 이것저것 다 했고요. 원래는 다음 주제로 레이아웃을 하려고 그랬는데 레이아웃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차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차트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제로 레이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차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